사우디아라비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 진출한 대한민국. 그런 우리를 8강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건 9년 전 자국에서 열린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호주입니다. 호주는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리그 2승 1무 인도네시아와의 16강전에서는 4대0 대승을 거두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다 거의 이틀밖에 못 쉬는 데다 승부차기까지 한 우리와 달리 연장전도 없이 이틀을 더 쉬어서 여러모로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걸 호주도 아는지 호주 현지 언론들은 우리와의 8강전을 낙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우리 시간 31일 호주가 한국을 누르고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4가지 이유라는 기사를 낸 게 대표적이죠. 이 기사에서는 그 이유들로 첫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력 문제, 둘째로 한국은 공격적인 전술을 택하고 있으면서도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에 비해 마무리가 무디다는 것, 셋째로 그렇게 마무리는 좋지 않은데 점유율은 높아 빠른 역습이 특기인 호주가 더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상대로는 아시안컵 등 주요 대회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진 적이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이에 대해 2015년 대회와 달리 현재 호주 대표팀에는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없는데 반해 대한민국 대표팀에는 손흥민이나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이재성 등 빅리그나 빅클럽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들이 여러 있는 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호주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한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그럼 현지 축구 팬들이 SNS에 올린 우리와의 8강전에 관한 반응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기사를 봤는데 우리 호주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의 특성을 잘 분석해 우리가 어떤 식으로 8강에 임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기사대로 한국은 우리보다 이틀 덜 쉬는 데다 승부차기까지 해서 체력적으로 열세니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야겠죠.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걸 실행에 옮길 선수들의 역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팀은 2015년에 아시안컵 우승했을 때와 비교하면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우리 대표팀의 유럽 5대 리그에서 주전, 아니 꼭 주전은 아니라도 어떤 형태로든 거기서 뛰고 있는 선수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 1부 리그도 아닌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주전 공격수로 쓰고 있습니다. 일본조차도 몇몇 포지션 빼고는 자국 1부 리그 선수들도 잘 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에서도 2부에 있는 팀 선수를 써야 된다는 거죠. 한국도 일본보다는 유럽파가 적기는 하지만 주전급들 상당수가 유럽 주요 리그 주전이고 국내외 통틀어 2부 리그 팀에서 뛰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보니 이 기재가 있긴 한데 이 사람도 이번 시즌 말미에 팀이 강등되어서 그런 거니 실질적으로는 1부 리그 선수라고 해야 되고요. 어쨌든 한국은 2부 리그 팀까지 뒤져야 되는 우리에 비해 전력에서 우위에 있는 팀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야 할 겁니다. 분명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서 이번 아시안컵 참가국 중 전력상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피파 랭킹도 우리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에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러한 우수한 전력과 별개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인 팀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까지 손흥민이 넣은 2골 중 필드골이 하나도 없잖아요. EPL에서 득점왕까지 했던 선수가 페널티킥만 갖고 골을 넣어야 하게 만드는 팀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손흥민이 특별히 움직임이 나빴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고 있는 이강인도 전술이 좋아서 골을 많이 넣고 있다기보다는 팀은 안 풀리는데도 본인이 어떻게든 만들어서 넣은 거라고 해야 할 거고요. 물론 팀의 역량이나 경기 양상과 무관하게 언제 어떻게든 골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상대에 있다는 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의 한국은 그런 선수 한 명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달리 말하면 이강인만 막을 수 있다면 지금 한국은 손흥민이든 황희찬이든 다 쓸모없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규성처럼 누가 봐도 공중볼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선수도 제대로 못 써먹다. 사우디전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야 빛을 발하게 한 팀이 한국입니다. 좋은 선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못 써먹으면 말짱 꽝인데.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한국의 전력에 겁먹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축구를 차분히 잘 해나가면 됩니다. 적어도 이번 대회 한국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자신들이 데리고 있는 선수들의 역량도 확실히 살리지 못하고 있는 팀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그런 팀임에도 아직까지 한국 상대로 승리를 거둔 팀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과 붙었던 팀 중 우리보다 전력면에서 강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팀이 없다는 건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한국과 정규 경기 시간 동안 무승부를 거두며 패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요르단과 사우디, 말레이시아 셋 중 어느 팀도 한국 상대로 리드를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특히 이 중 말레이시아는 추가 시간에 역전을 당해 오히려 자신들이 패배할 뻔했습니다. 요르단과 사우디도 추가 시간에 동점이 되는 바람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요. 즉 이기지는 못해도 어떻게든 지지는 않는 팀이 한국이라는 겁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경기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 조건상 우위를 분명 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우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냐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까지 한국을 상대했던 팀들은 모두 이 부분에서 실패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8강전 승패 여부와는 별개로 지금 우리 선수단과 비교하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부러운 게 사실입니다. 9년 전 아시안컵을 우승했을 때만 해도 우리 대표팀에도 마일 예디낙이나 매튜 레키, 로비 크루즈처럼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팀 케일이나 마크 브레시아노처럼 이미 나이가 많아서 유럽을 떠나기는 했지만 전성기에는 프리미어리그랑 세리아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선수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 대표팀에 있는 매튜 라이언도 나중에 브라이튼 호브 알비온에서 주전으로 뛴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의 우리 대표팀은 매튜랑 해리 수터 빼고는 빅리그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선수가 없고 현재 빅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해리조차도 이번 시즌에는 레스터가 2부 리그로 떨어졌는데도 오히려 팀에서 출전 시간이 줄었죠. 요르단조차도 무사 알타마리 같이 리그왕에서 주전으로 뛰는 선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대표팀 스쿼드는 피파 랭킹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물론 이런 우리 스쿼드와는 별개로 지난 월드컵 16강도 그렇고 우리 대표팀이 꾸준히 성과를 내주고 있는 것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봅니다. 하지만 한국의 손흥민이나 김민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K일이 그랬듯 우리 선수들이 유럽 빅리그에서 맹활약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럽 2부 리그에서 뛰는 정도로는 축구 팬들 관심받기도 쉽지 않은 한국 선수층은 부럽기 그지없네요. 우리가 지금까지 토너먼트 라운드에서 한국에 지지 않았던 건 맞고 이번에도 그 기록이 계속 이어지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사우디를 꺾은 게 아시안컵에서는 역대 최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 사례 말고도 이번에 처음 본선에 올라온 타지키스탄이 8강까지 올라오고 인도네시아와 팔레스타인이 사상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하는 등 이번 대회에서는 여러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의 한국은 9년 전 우리와 붙었을 때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9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력 면에서는 오히려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경기력 면에서는 한국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보이지만 이번 대회 흐름을 놓고 보면 경기가 끝날 때까지 섣부른 예측은 금물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우선은 어떻게 해야 한국 상대로 승산을 키울 수 있을지부터 고민합시다. 4강 상대가 타지키스탄이 되냐 요르단이 되냐는 한국 이기고 나서 신경 쓸 문제입니다. 한국을 못 이기면 둘 중 누구든 만날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우리로서도 그렇지만 호주로서도 현재까지 이번 대회에서 맞붙는 가장 강력한 상대인 만큼 우리 대한민국과의 경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호주가 어떻게 나오냐와는 별개로 승부차기 뒤에 이틀밖에 못 쉬고 경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인데요. 부디 우리 선수들이 잘 이겨내고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